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앞에 부분을 이어서 바로 한효라 하는 것이 한 달을 상징하지만 한효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속에서 30일간이 점점 채워지면서 한효가 변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봤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어서 조금 더 보완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바로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비지 강서를 보면 어떻게 쓰였냐면 자관으로 지박이 30일이요 관괴로부터 밖에까지 이르는 것이 30일에 한효가 만들어진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방진이래 산지밖에가 바야흐로 다한 날 박은 직원하고 박은 곤께에 이르게 되고 바로 30일에 방성곤이요 30일이 되었을 때 바야흐로 딱 곤께가 됐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질의 복계가 음도 30일 만에 이루어졌다면 양도 질의 복계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30일 양 점장하여 30일 동안 양이 차츰차츰 커오면서 동지에 이르렀을 때 방시 일양이라 바야흐로 하나의 양이 생겨서 질의 복계가 생긴다. 그러면 또다시 두 번째 양도 일양을 토대로 해서 그 위에 30일을 거치면서 바야흐로 이 일량으로부터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뭘 볼 수 있느냐? 음이 여기에는 밖에를 말한 게 아니라 음이라는 것이 점점 소멸해 가는 것도 이 말이죠. 음이 점점 소멸해 간다라는 것은 매일 박 30분지이라야 날이면 날마다 30분의 1이 점점 소진해 가면서 1월에 방박득진이라 한 달이 되었을 때 바야흐로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기를 다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양의 큰 것도 마찬가지다. 이게 양이 커나가는 것도 매일 30분의 1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커나가면서 1월이라야 한 달이 차야 방, 장득, 성, 일양이라 바야흐로 제대로 커가지고 하나의 양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이 1개월 동안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성장 속에서 한 효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우리는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30일이라고 하는 날짜로 보니까 그러지, 그러면 이 한 단계를 낮춰서 시간으로 보면 어때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이 30분의 1이 이것이라면 우리는 이 하루 속에서 12시간을, 옛날 시간은 12시간이니까 12시간을 하면 30분의 1 속에서도 1시간이 한 칸씩 먹어가고 있었을 것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것을 시간에서 다시 분으로 쪼개면 또다시 이 속에서도 미세한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 것이에요. 단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음이 양을 박탈해갈 때도 1일 12각에 하루날 12시간 그러죠. 각자, 시각 각자 12시간 속에 0매각 중에 점점박하야
또한 매 시간 속에서 점점 사라지면서 전일이라야 하루라는 12시간이 딱 온전할 전자 완전히 채워져야 방득 30분지 1이요 바야흐로 30분의 1이라고 하는 하루치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양도 마찬가지다 이것이에요. 양도 커가는 것도 12시간이 채워져야 30분의 1인 하루치가 먹어갈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는 시간까지뿐이 말 안 했잖아요. 시간까지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눠보면 분으로도 나눠볼 수 있고 더 미세하게 나눠본다면 양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바로 시작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게. 다시 주자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이제는 지금까지의 강의는 바로 한 효라 하는 것이 30일을 채워서 한 효가 나타나기 때문에 양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양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게 곤괴 속에서 양은 이미 성장하고 있었다. 양은 곤괴 속에서 없다라고 보면 안 된다.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바로 그것을 지금은 우리가 여기까지 봤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군자를 받들여야 하고 왜 군자를 내쫓으면 자기 집이 자기가 헐는 이유가 되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상구의 일양이 제상하는 것이 과일로 보면 석대지가 하나의 큰 과일이 인불급식이 동륜이 사람이 미처 먹지 않음으로 해서 딱 하나 남아있는 상이 된다. 이건 석대지가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더 덧붙여서 보면 과일이 달려있는 상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건 과일로 보면 석대지가고 두 번째로 보면 뭐가 나오느냐 아래에서 추대하는 상이 나오지 않아요. 또 보면 그러면 군자등력. 세 번째로 보면 위에 횡 뚫려 있는데 덮개가 덮여져 있는 꼴이 되잖아. 이게 마치 뭔가 덮개처럼. 그러면 이게 군자집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하나의 효를 어떤 형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가지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과일로도 보일 수도 있고 아래에서 수레로 떠받든 격도 되고 지붕으로 말하면 지붕을 덮어준 것처럼 보이고 만약에 지붕을 딱 음이 변해보면 지붕이 뚫려버리는 상이 되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우리는 다양하게 주역을 보는 것이에요. 자, 여기는 석대지가니까요. 사람들이 미처 먹지 않아가지고 딱 남아있는 꼬리. 바로 이것이 마치 군자는 재상하고 군자는 위에 있고 소인이 개, 재와 하니 소인들이 모두 아래에서 실을 째자는 실어서 받들어주는 상이 나온다. 이래서 군자가 득여로 두 번째 추대받은 상이 나온 것이다. 이게. 자, 세 번째. 연 소인이 수제 군자로되 소인이라는 것이 비록 군자를 이렇게 떠받치지만 이렇게 떠받들면서도 이 괴가 뭔 괴예요? 양을 점점 음이 소멸시켜가는 괴지 않아요. 본괴가. 다시 본색이 드러난 것이 뭐겠어요? 본색이 드러난 것이 내욕, 자하이, 박지면이에요. 본색이 드러나지 않았죠. 그런데 또다시 본색으로 드러낸다면이 이 뜻이에요. 이에 아래로부터 다시 양을 갉아나가려고 하면 본색이 드러나면
그것은 뭐예요? 이건 자기 집을 자기가 무너뜨린 격이다라는 말을 스스로가 그 자기 집을 양을 해친 게 아니라 너희들 집구석 망한 것이다. 이게 왜 지붕을 걷어보려고 하냐? 그게 지붕을 걷으면 너희들이 의지할 데가 없지 이렇게 되잖아요. 이 부분을 보완한 것입니다. 양말리는 어떻게 이걸 받느냐? 자, 역사적으로 갖다 붙이면 상구라 하는 것은 오음이 병진지 이래 오음이 병진지 이라야 오음이 모두 함께 나오는 날을 상하여 중락, 박락지여의 모든 약이 똑똑 떨어지는 나머지에 일양이 독존하니 하나의 양만이 남아있으니 자,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그게 뭐처럼 보이느냐? 기유, 그것이 이렇게 보인다. 세한의 백과 요락지후에 날씨가 차가워가지고 모든 과일은 다 떨어져 버린 뒤에 그래도 상여일 석대지가가 불이 소식냐 하니 위로다. 오히려 하나의 큰 과일이 남아가지고 소식, 먹은 대상이 되지 않았나니 소식냐 하니 위로다. 참 이태로운 꼴이 되는 그런 상을 갖췄다. 당시시하야 바로 이때를 당하여서는 군자 지고의로되 군자가 지극히 고립된 시점이지만 이 유알 득여의 민소제하니 오히려 수레를 얻어서 백성들에게 추대받은 바가 되었나니 소인이 극성이로되 이렇게 소인이 극성하지만 이처럼 소인이 극성하지만 오히려 박녀이 자기 집을 무너뜨린 격이라 해서 종불가용을 끝내 그러지 않은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게 그건 다른 게 아니다. 음극 생양이요 난극 사치라 바로 이 원리인 것이다. 이게 음이 다하면 양이 생기듯이 인간사로 말하면 혼란의 극치에 이르르면 사람들은 태평성대를 생각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초나라에 백공이 난을 일으켰을 적에 초기망이언을 초나라는 거의 망하려고 이제는 영 끝이 나려고 하는데 초나라가 거의 망은 뭔 글자예요? 앞에 난극이죠. 초나라의 혼란의 극치에 이르자 어때요? 사치니까 다스리기를 생각하니까 이런 망해가는 초나라를 구하고자 나라의 사람들은 사치를 어떻게 하느냐? 태평성대를 생각한 것을 태평성대 만들어줄 사람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 사람들이 망자고지래 하니 제발 자고라는 사람이 와주기를 바라니 바랄망자가 생각사자잖아. 이게 자고가 와서 다스려주기를 생각하니 졸 안초자는 자고야라 끝내 초나라를 태평성대로 편안하게 해준 사람은 자고였다. 바로 이거 봐라. 난이 혼란에 미치면 사치를 한다. 다스리기를 생각한다. 자, 군자득이니요. 이것이 군자가 바로 사람을 얻은 것이요. 백성들이 다 추대받은 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군자 득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상활 군자득여나 민소제여요. 군자득여라는 것은 백성들이 여기는 백성이지만 효로 말할라 치면 백성민자가 먼 자가 들어갔어요. 음이지요. 아래의 음이 이렇게 양을 추대하는 꼴이 되고 소인 박여라 하는 것은 소인은 제 집을 무너뜨린 일이니까 종불가용냐라 끝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가히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한다. 상구 석가불식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바로 석가불식이라는 것은 석가가 일양재상이죠. 하나의 양이 위에 있다 뜻이죠. 그리고
남아있으니까 이 불식이란 두 글자에서 뭘 찾느냐. 박미진이 바로 쇠락에 떨어진 것이 아직은 다하지 않음으로써 다시 생겨날 수 있는 그 희망을 불식이라고 쓴 것이죠. 이게 군자득여라는 것은 군자가 위에 있으면서 많은 음들이 바로 받들어주는 바다. 이게 앞서에 말하는 양말리가 말하는 음이 다하면 양이 생겨나고 난이 다하면 다스리기를 생각해서 그런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소인이 박렬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소인이 윗자리에 거해보면 이건 박거거상이 된다. 박에서 위로 다하니까 곤께로 넘어가 버리는 격이 된다. 이건 자실소부하야 자기가 자신을 덮고 있는 것을 상실함으로 해서 다시는 석바나 득여지상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기 때문에 군자와 소인의 점이 다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박자는 일량이 제5음지상이 박이라고 하는 이 괴는 하나의 양이 오음의 위에 있으면서 위 음소박야라 음에 의하여 박탈되는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괴에서는 이 상구로 위주하여 그래서 박괴는 상구가 주요가 되면서 기왈 석과업을식은 거기에서 상구의 효에서 극이자 거기에서 석과업을식이라고 말한 것은 무슨 이유냐. 행, 일양지, 조냐오 하나의 양이 존재하는 것을 다행으로 여긴 것이요. 이게 제하 오 음효적 아래의 5개의 음효에 있어서는 즉 여호양자는 기라고 이게 5개의 음효의 기륭의 기준점이에요. 이게 양과 함께 하는 자 기랄 것이요. 그래서 글자대로 다 새기면 양과 함께함이 있는 자는 기랄 것이요. 무여양자 흉이라 양하고 함께함이 없는 자 흉할 것이다. 상구와의 관계가 없는 것은 모두 흉하다로 나온 것이에요. 상구와의 관계가 있으면 상구를 돕는 것이 되거나 해치지는 않아요. 이게. 그래서 양하고 관련이 있는 것을 먼저 찾으면 육삼. 이 육삼이라고 하는 것이 응양적 상구의 양하고 응하고 있는 적 여기는 무구. 유고는 승양적. 유고는 아래에서 상구를 받들고 있는 적. 이것은 무불리하니 바로 이롭지 않음이 없으니 이기 그것 때문이다. 유여양날선이라 양하고 함께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육삼과 육오는 흉이라는 말이 없다. 이게 나머지 세 개의 음은 초로부터 초6과 6이와 그리고 육사 이 세 개의 음은 무, 양, 가여 즉 양하고 가히 함께 할 수가 없었는즉 개위지 흉이라 모두 흉자가 쓰였다. 그러나 초6과 6이는 거양이 오니요 양과의 거리가 멀리 있다 보니까 이들의 기능은 뭐예요? 멀리 있다니까. 양과의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들의 기능은 박미진이에요. 양을 떨치되 그래도 미진해요. 그래서 초6과 6에서는 공통점으로 뭘 썼냐면 초는 멸정이니 흉이라 했고 2 역시도 6이 역시도 멸정흉 세 글자가 똑같아요. 바로 이렇게 똑같다라는 의미는 아직은 양을 박탈하는 것이
심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런데 육사에 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육사에 이르게 되면 이하고 양이 이미 상구에 상당히 임박해 온 것이에요. 그러면 벌써 이것은 4개의 양이 떨어졌다가 나온 것이에요. 그러므로 박극이라, 이 박탈이 극도에 이르는 것이에요. 이건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멸정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멸정은 박탈이 미진했을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육사는 멸정이라고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뭔 글자를 딱 썼느냐? 흉자를 써버렸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박괴를 보면서 양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해치지 않는다. 이게. 양하고 무관하면 양을 해치는 자다. 이게 박괴의 육효에 있어서의 원칙이에요. 이게. 그리고 우리는 이 괴를 보면서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양효하고 관련된, 상구하고 관련된 삼효, 즉 상구나, 상구는 양효 자체죠. 양효 자체나 밑에 있는 유고나 육삼에는 평상이라는 형상이 없어요. 이게 특색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세 개는 평상 자체를 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유고나 육삼에는 평상이라는 글자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 박괴라고 하는 것은 평상이라고 하는 것을 긁어간다라고 하면 벌써 해를 당하고 있는 효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해꼬지가 없으면 박상이랄 때 상자가 빠져요. 그러면 박지 묵으면 박괴에서의 무구가 되는 것이에요. 침상을 깎았다란 말까지는 없는 것이에요. 이게. 이것이 박괴를 보는 데에 원칙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육효를 보면서 육효에 적응되는 원칙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자주에서 그러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평으로는 언급한 바가 본의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육효라고 하는 전체적인 안목 속에서 그 원칙이 무엇으로 적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효를 이해할 적에 어떤 원칙으로 이해를 할 것인가, 이러한 점을 밝히기 위하여 육효 총평을 본의 밖에서 게재하여 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주역을 보면서도 주자의 본의를 근본으로 하면서 우리는 다시 더 보완적 관계에서 이러한 것들을 널리 안목을 키워가면서 봐야 할 것이라고 믿는 바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Thank you.